안녕하십니까. 바다 위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보인팀입니다. 목차입니다.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마무리 단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 시작하기입니다. 저희는 몰디브는 국토의 80% 이상이 해발 고도 1m 이하로 2100년 이내에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를 강타해 말레 시내의 3분의 2가 침수되고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50년 대부분의 섬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발루는 평균 해발 약 2m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수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물에 잠긴 해변에서 수중 연설을 진행하였으며,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연간 0.2인치씩 해수면 상승하며 일부 지역은 이미 육지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국민 강제 이주와 국가 소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동기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의 침수와 기후 난민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해수면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침수 문제와 기후 난민 문제를 해결하며 재생에너지와 자급자족 가능 모델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해수면 자연재해에 강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저희가 사용한 상상력은 과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입니다. 사람과 동시에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하므로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상상하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입니다. 먼저 해안 지역의 침수입니다. 저지대 및 섬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며 그로 인해 두 번째 문제인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침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고 해수면 상승에 대해 적응 및 대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파제, 제방 등 보호 인프라 건설과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서식지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상상하기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지능형 방파제 설치, 고지대 거주, 바닷물 사용, 새로운 도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능형 방파제 설치는 AI가 해류와 파도를 분석하여 방파제 구조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지대 거주,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지대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산병과 같은 산소의 문제와 고지대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닷물 사용입니다. 담수화를 통해 늘어나는 바닷물만큼 소비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염수, 폐수, 처리가 곤란하며 해수면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새로운 도시 계획이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상상하기에선 여러 도시 계획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저도시입니다. 해저도시 같은 경우엔 바닷속에 지는 도시로 이는 수중호흡, 건물 부식의 문제, 그리고 해저 지진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저희는 해저도시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도시는 자기 부상을 이용한 기술이지만 아직 기술적 한계가 너무 먼 미래라 생각했습니다. 우주도시 같은 경우엔 이미 이주 프로젝트가 존재하여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생각한 도시는 해상도시이며 해상에 위치함으로써 육지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 바람,
조류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어 재난 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 가능하다는 장점을 생각하며 저희는 해상도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상 실행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도시 형태는 고정형과 부유형이며 고정형 같은 경우엔 깊은 수심의 바다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불안정하며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다시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부유형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도시를 이동시켜 안전지대로 피신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부유형 도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세 가지는 지속 가능성, 자급자족, 안정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공간을 붙여나가며 그 거주 공간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급자족입니다. 태양 녹업, 수주 온실과 같은 기술로 우리의 식자재를 구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해양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나 도시 전체의 전력을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상발전지, 보조발전기 등 보조에너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핵융합 에너지와 반대로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핵분열 에너지는 효율이 높으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며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엔 핵융합 에너지는 원료 1g당 석유 8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원료인 산소 또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가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을 아예 대피함으로써 이러한 재난 상황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상 프로젝트 도시의 도시 구조 같은 경우 먼저 지상, 거주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며 난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연구, 의료, 교육을 위한 시설이 존재하며 기상 관측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합니다.
스마트팜의 IoT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식량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하 핵심부에는 핵융합 발전기,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며 전기 분해기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분해 시설로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구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수화 시설을 사용하여 해수를 담수하여 식수와 농업수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총평입니다. 해수면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해수면 상승 자체를 막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새로운 도시의 형태로서 창의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도시 침수에 좋은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